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원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원전입니다. 사실 지난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도 주도주로 계속해서 잘 간 흐름이었었는데요. 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기술까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원전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어떤 재료가 원전주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국내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좀 터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SMR 전문 기업인 오클로가 알래스카 에일슨 공군기지에 SMR을 설치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 후보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발표 직후 오클로 주가가 하루 만에 29%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SMR 대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도 20% 넘게 오르면서 우선 미국발 원전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오클로가 바로 한수원과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양측이 4세대 SMR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을 계기로 한수원이 미국 SMR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고요. 여기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기술, LS 일렉트릭 같은 국내 기자재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수주 모멘텀도 동시에 부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직접 체코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서로 축하를 하고 또 앞으로는 협력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힌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오클로와 한수원 간의 협력 그리고 이 국내 수주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주들 특정 기업만 뛰는 게 아니라 원전 테마가 전체적으로 뛰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뛰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단순히 한두 종목이 아니라 이 원전 테마 전반이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6% 넘게 오르더니 애프터마켓에서는 55,300원까지 올라서 전일 대비해서 거의 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52주 신고가도 새로 쓰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기자재와 또 주요 원자로 부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업인데요. 뉴스케일 파워와의 이런 협력 경험도 있고요. 또 이번 오클로 이슈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체코 원전 수주에도 주요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한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전기술도 어제 하루에만 25%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로 설계 전문 기업인데 특히 4세대 SMR 설계 역량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고요. 또 한전 KPS는 원전 유지 보수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형 수혜주로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장에서는 그 외에도 우리기술이나 우진, 한신기계, 현대건설, 태움 같은 이렇게 기자재나 시공, 계측 기업들도 동반 상승을 했었고요. ETF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 ETF들이 4%에서 5%씩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원전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기업들 보니까 지금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사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밀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이 오히려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는 에너지 정책 기조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대한 투자 비중도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처럼 식지 않는 건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원전 수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국정과제안에도 SMR 기술 육성이 명시가 돼 있고요. 결국 원자력과 신재생을 병행해서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단순히 국내 정책 이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ESG나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결국 원자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도 SMR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고요. 유럽에서도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 테마 상승은 단기 이슈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재평가 흐름이 본격화된 걸로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런 최근의 원전 테마들이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 하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기술 수출, 글로벌 협력, 그리고 정책 변화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클로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간의 계약을 넘어서서 SMR이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들어서는 사실상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폴란드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승세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